안녕하세요. IM 클래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회로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동작과 기능, 환경,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자회로란 무엇인가, 전자회로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 세 가지의 이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전자회로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익숙한 그런 소자들이 보일 거예요. 회로 이론 배우실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소자죠. 저항과 인덕터 그리고 캐패시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자들을 선형소자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는 수동소자라고 하는데 선형소자라는 말의 뜻은 어떤 증폭이나 그런 전기의 변화가 없이 회로를 다 만든 후에도 그 특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소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형 소자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더 드릴게요. 저항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저항값이 커지면 당연히 전류의 흐름은 작아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V는 IR이라는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전압이 동일할 때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값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자면 전압과 전류가 있을 때 이렇게 선형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그래프는 이 저항의 값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바뀌겠죠. 하지만 이 특성은 회로를 다 만들고 난 후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선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져가는 소자이고요. 두 번째로 캐패시터는 축전기라고도 하죠. 축전기라고 하고 이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도체가 있어요. 여기 두 개의 도체가 있고 이 사이에 부도체가 들어갑니다. 부도체, 절연체 같은 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절연체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두 개의 도체로 이렇게 구성이 된 2단 소자입니다.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압이 올라가면은 전하량을 모아요. 전하를 모으고 이 얘기는 이제 충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압이 내려가면은 전하가 방출이 됩니다. 이게 방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캐패시터는 충전과 방전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단위로는 페럿을 쓰고 있고요. 단위로는 페럿을 쓰고 있고 이거를 캐패시터를 전압값과 연동된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C는 V분의 Q가 되죠. Q는 CV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덕터가 있어요. 이거는 균일하게 감겨져 있는 코일을 얘기합니다. 단위로는 헨리를 쓰고 있고요.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코일에 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발생한 자기장을 그 형태로 에너지로 저장을 하는 소자입니다. 그래서 전압과의 식을 나타내자면 V는 L 곱하기 시간의 변화당 전류량의 변화가 됩니다. 이 선형 소자들은 이 선형적인 그 전압 전류와의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선형 소자로만 이루어진 회로를 저희는 전자회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선형 소자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전압이 인가된 이런 회로를 우리는 전기 회로라고 해요. 물론 이 회로 안에서는 복잡하게 선이 연결이 돼 있고 선형 소자들이 여러 개가 사용이 되고 있겠죠. 전원이 인가되고 선형 소자로만 이루어진 이런 회로를 우리는 전기 회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자회로는 이렇게 여기 보시다시피 선형 소자가 있고 그리고 여기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같은 비선형 소자가 있습니다. 비선형 소자는 다른 말로 능동소자라고도 하죠. 이 비선형 소자들은 선형 소자처럼 어떻게 일정한 그런 선형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비선형 소자들은 증폭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전기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회로는 이렇게 선형 소자와 비선형 소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회로를 전자회로라고 해요. 여기에 있는 이 다이오드 같은 경우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죠. 반대쪽에서 흘러오는 전류는 차단됩니다.
그리고 다이오드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LED나 제너 다이오드도 있지만 이런 일반적인 일단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양단에 0.7V가 걸리죠. 어떤 뭐 전압에 연결을 해놓든 간에 0.7V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는 스위칭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전류를 증폭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IC라고 해놨어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표기를 해두었는데 IC는 Integrated Circuit이라고 해서 직접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굉장히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제가 사실 이 칩을 여기다가 놓은 이유는 요즘에 만들어지는 모든 전자회로에 IC가 안 들어간 회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뒤에서도 계속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사실 전자회로는 전원이 인가되고 그리고 선형소자와 비선형소자의 선형소자로 이루어진 회로를 얘기를 해요. 여기 IC 집적회로는 사실 옵션입니다. 옵션인데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기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전자회로가 무엇인지 이제 명확히 아셨죠? 선형소자와 비선형소자가 같이 만들어진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서 같이 사용이 되어서 만들어진 회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구동이 되려면 전원이 인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전자회로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선형소자로만 이루어져서 전원의 인가를 받아서 구동이 되는 것은 전기회로이고 선형소자와 비선형소자가 함께 같이 사용이 되어서 전원의 인가를 받아 구동되는 회로를 우리는 전자회로라고 합니다.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IM 클래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쉽게 배우는 전자회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